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둥 하나가 네.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디서요? 골재가 지금 벌어져 갖고 네. 철근이 다 보일 정도로 지금 슬슬 넘어오고 있거든요.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7시 2분. 1680세대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접수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의 판단으로 시에 도움이 요청된 것은 7시 15분. 10분 뒤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입주민 일시 대피, 주민 통행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조치가 숨가쁘게 이루어지는데요. 늦은 저녁, 평온한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뚝뚝뚝 소리가 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때문에 뭐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가 봐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죠. 문제가 된 곳은 바로 정화조에 가스가 빠지는 배기덕트. 15층 건물 외벽에 부착된 배기덕트가 15층부터 7층까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기덕트는 아파트 본체와는 별개의 구조물로 아직 건물 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발생된 균열로 배기덕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지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구조물 안쪽에 입주민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경로당 및 인근 교회 등으로 나눠져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철거가 결정됩니다. 허나 현재 같은 동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방법에 대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일과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칸 한 칸 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만약 그 한 칸 한 칸 떼는 거를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넘어졌다라면은 지금도 아찔한 그 순간이 기억이 되고요. 첫 번째 결정의 순간, 그 판단의 기준은 무조건 주민의 안전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배기덕트를 무너뜨렸을 때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밴드로 일일이 묶고 하나씩 잘라서 드러내는 방식을 고수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협조였습니다. 한밤중에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열어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세대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살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집은 사실 땄어요. 저희가 열쇠로. 그 관리사무소에 공가로 돼 있어서 우리는 땄는데 4시 반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팔팔 뛰시죠. 공포와 불안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히 공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5층부터 8층까지 입주민들을 다 가가호호 방문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아무 말 없이 다 번호를 주셨죠.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대처. 어려움의 첫 고비가 이렇게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키우는 것은 언제나 안이한 대응 태도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구조물을 묶는 밴딩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20분 만에 한 동의 주민들이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동안 26명의 공무원들이 교대 근무하며 현장 통제와 대피 안내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무슨 사회단체 무슨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걸 모르고 느꼈는데 막상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 이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려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갖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운 또 하루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밥차. 이재민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그 재해재난 봉사단을 저희가 긴급 출동을 해서 밥차를 준비해서 이재민 분들하고 또 같이 일하시는 관계자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밥차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안전 문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브럭하고 두 번째 있는 브럭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 브럭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2시간 9분 만에 저희들이 첫 번째 브럭을 내렸을 때에는 하루만큼 길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는 실장님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모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설명을 하게 하고 또 질문하고 응답하게 하고 또 그분이 다시 또 경로당에 피한 분들이 있어서 경로당에 와서 또 설명하고 또 질문 응답하고 그러니까 이 행정을 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행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처리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다 느끼거든요. 또 담당자는 굉장히 마음을 써가지고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마음속으로 엄청 기도를 하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려움을 결국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람의 진심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서로의 진심이 닿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께서 동 주민들 큰일 당하셨다고 위로하신다고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몇 호시냐고 여쭤봤더니 10동에 사는데 호수까지는 말 안 하고 그냥 도와드리고 싶다고 음료수 2박스 놓고 가셨어요. 일주일 정도의 예상 공사 기간을 깨고 공사 시작 단 이틀 만에 배기덕트는 무사히 철거됩니다. 여기 사항반 전체 운영했던 직원들이 어떤 때는 24시간, 어떤 때는 이틀 동안 밤을 새가면서도 상황을 대처했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체계를 끌어나가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과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 있을 때 철도 파업이라든가 항공기 사고라든가 그런 재난에 직접 현장에서 수습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대책본부를 꾸리고 침착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아마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진인사 대천운이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안 와줄 것 같아요.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시간들. 가슴 저린 그 시간들을 악몽이 아닌 진심으로 채워준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0분 만에 한 동의 주민이 집을 비워줬던 그 감동의 순간들. 함께 해줬던 그 아름다운 진심을 기억하겠습니다.